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예고를 했지만, 멀티라인을 잡을 수 있는 작성을 했잖아요. 멀티라인이 멀티리더를 작성을 했는데, 자, 멀티리더를 이제 옵션을 통해서 이제 형태를 바꿔줄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회적으로 바꿔주는 거다. 그때 순간순간 필요한 순간마다 바꿔주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잠깐 한 번만 형태를 바꾸겠다라고 할 때는 그 옵션을 사용을 하지만, 내가 그 형태, 바꿔준 형태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거다, 자주 사용되는 요소다라고 한다면 설정을 잡아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설정에 대한 내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설정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이게 이제 이 설정만 가지고 챕터가 상당히 좀 많이 나눠질 것 같아요. 강좌가 이제 여러 강좌로 나눠질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원래는 끝까지 이제 한 번에 쭉 이어가지고 강좌를 찍었더니 이게 1시간을 훌쩍 넘어버리더라고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이거 자체만 가지고도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해보죠. 자, 이 멀티리더의 이제 형태를 정의해주는 그 세팅은 이제 뭐라고 하느냐,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스타일. 멀티리더의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제 정식적인 이제 명령어는 MELEADER, 이게 이제 멀티리더 정식적인 명령어였고, 여기에 이제 뒤에 STYLE 스타일까지 붙어서 엔터를 땅 치면 이렇게 멀티리더 스타일 매니저라고 딱 뜨죠. 이제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어노테이티브라고 있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라고 있고, 두 가지의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번 강좌에 저희가 사용을 했던 거는 스탠다드라는 스타일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내가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고 거기다 설정을 걸어줄 수 있다. 또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스탠다드에서 정의되어 있던 내용을 수정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 옆에 보면 모디파이 버튼이 있어요. 모디파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추가적인 창이 뜨면서 세 가지 탭으로 항목이 나눠져 있고, 여기서 이제 내용을 수정을 해주면 그 형태대로 스탠다드의 스타일이 이제 형태가 바뀐다 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난 스탠다드 한 가지 스타일만 지정이 되어 있으면 된다 그러면 스탠다드를 수정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나는 얘는 그대로 두고 다른 때 쓸 때가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이거 말고 또 자주 사용되는 형태가 또 다른 게 있다 라고 한다면은 뉴 버튼을 눌러서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모디파이랑은 뭐가 다르냐? 뉴 버튼을 누르면 처음에는 새로운 스타일의 이름을 지정하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새로 만들 스타일의 이름을 지정을 하시면 되죠. 지정을 하시면 되고, 자, 밑에는 이제 스타트 위드다 라고 하는데, 얘는 처음에 만들 때 그냥 값을 아무것도 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하나 참조해서 갖고 와요. 거기서 지금 우리 골라줄 수 있는 건 스탠다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게 스탠다드랑 어노테이티브다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줄 거냐 하면은 선택되어 있는 기준의 세팅 값이 기본적으로 등록된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를 기본으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어노테이티브다 라고 하는데, 이 어노테이티브가 체크가 아직 안 됐는데 체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이제 우리 상태 표시줄 할 때 이제 강좌를 했었죠. 주석 축척이라는 게 있죠. 주석 축척. 그래서 주석 축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사이즈가 바뀌도록 해주겠다 라고 한다면 어노테이티브를 체크해 놓고 만들어주면 자동적으로 주석 축척과 연동되는 형태, 사이즈가 주석 축척의 값에 따라서 변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근데 지금은 이걸 끄고 만들 거예요. 자, 새로운 스타일의 이름은 지시선이라고 우리말로 작성을 할게요. 지시선이라고 하고, 컨티뉴를 눌러주면 그 이후의 내용은 모디파이와 똑같습니다. 같은 창이 나오죠. 여기서 내용을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래놓고 이제 뭐 내용을 바꿨다 치고 이제 OK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스타일이 등록이 되죠. 여기서 이제 등록이 되는데,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주게 되면 위에 보면 커렌트 멀티리더 스타일이다라고 있는데, 이게 지시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커렌트라는 거는 커렌트로 지정된 이후에 작성되는 지시선들은 모두 요 지시선 스타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거를 이제 바꿔줄 때는 만약에 난 스탠다드를 커렌트로 이후에 작성한 스탠다드 스타일로 작성을 할 거야 하면 스탠다드를 선택한 다음에 셋 커렌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커렌트 멀티리더 스타일이 스탠다드로 바뀐 걸 보이시죠? 이렇게 클로즈 누르고 나가면은 저 스탠다드라는 스타일용에서 MLD를 쳤을 때 작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MLS로 와서 다른 스타일로 이제 표준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면 다른 스타일을 선택하고
셋 커렌트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지시선을 이제 커렌트로 만들었다면 얘를 누르고 꼭 셋 커렌트를 눌러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걸 좀 빠르게 하려면 지시선 다른 스타일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위에 커렌트 멀티 리더 스타일이 지시선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꼭 셋 커렌트 버튼을 통해서 지시선을 커렌트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더블 클릭, 그 스타일의 이름을 더블 클릭함으로써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클로즈 해주면 이제는 지시선의 이 이후부터 작성되는 MLD로 작성되는 것들은 지시선의 스타일을 따른다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타일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사용해서 만들어 준다 라는 개념으로 동작이 되는데, 자 MLS로 다시 들어가서 단축키로는 이제 MLS입니다. 멀티 리더 스타일의 단축키는 MLS다. 네, MLS 멀티 리더 스타일로 다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지시선의 내용을 이제 새로 만들었으니까 수정할게요. 모디파이로 들어가 수정하는데, 전에 이제 제가 강좌를 찍었을 때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세 가지 탭 상당히 내용이 많죠. 이거를 다 한꺼번에 했더니 강좌가 너무 길어요. 자, 그래서 일단 끊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더 포맷입니다. 자, 리더 포맷 지시선의 형태다 라는 거죠. 지시선의 형태다. 그래서 이제 제너럴 일반 사항이다 라고 돼 있는데 타입이 처음에 나옵니다. 자, 타입은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전에 MLD 멀티 리더를 이제 사용하는 법을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거기 옵션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지시선의 형태를 스트레이트 일자 형태로 해줄 거냐, 아니면 스플라인 곡선 형태로 해줄 거냐, 아니면 논 지시선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줄 거냐를 바꿔줄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지정하면은 이 스타일을 선택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 형태가 나올 텐데, 논은 쓸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텍스트 치지. 논을 왜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정할 거는 스트레이트 직선 타입이냐, 아니면 스플라인 곡선 타입이냐. 근데 저는 스트레이트를 쓸 거예요. 물론 이제 이후에 스플라인을 한번 해볼 겁니다. 왜냐면 스플라인에 따라서 뒤쪽 옵션에 적용했을 때 뭔가 변화가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니까 할 거예요. 해볼 건데, 일단은 스트레이트로 먼저 할게요. 자, 스트레이트로 하고 그 다음에 컬러는 요 선의 색상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선의 색상을 바꿀 때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던 거는 우리는 이제 레이어를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굳이 선의 색상을 바꿀 필요 없이 그냥 리더 작성하고 그 레이어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치수선 같은 경우는 개념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 얘가 있고 뒤에 이제 콘텐츠 텍스트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색깔을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선의 굵기하고 지시선이 나오는 선의 굵기하고 글자의 선의 굵기하고 다르게 가야지. 그럼 색상을 다르게 주게 되는데, 이걸 이제 레이어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내면은 그 레이어에 있는 색상을 따르니까 선의 색상하고 글자의 색상하고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바꿀 때 사용해지는 게 이 컬러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컬러를 바꾸게 되면 특정 레이어에 넣어도 그 레이어에 있는 선의 색깔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기 지정되어 있는 걸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얘를 바꿔줘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 이렇게 바꿔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라인 타입은 이 지시선의 이제 선 종류를 뭘 쓸 거냐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LT에서 봤을 때 로드해준 선의 종류들이 전부 다 표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원하는 선의 종류를 선택해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얘는 안 바꾸죠. 지시선의 선 종류를 적용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저는 일단 제가 일하는 베이스에서 못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수에 관련된 선들은 전부 다 실선을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시선도 마찬가지 치수선의 일종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시선의 선 종류를 바꿔주는 거는 못 봤는데 모르죠. 특정 업종에서는 이거를 이제 바꿔서 사용하는, 아니면은 회사별로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 특정 회사에서는 우리는 지시선을 다른 선하고 구분하기 좋게 다른 종류의 선 종류를 사용할 거다라고 한다면 가능은 하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는 바꿔줄 일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시선은 실선을 사용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웨이트는 이제 선의 굵기를 얘기하죠. 한마디로 지시선의 선의 굵기를 지정해 줄 수 있다. 눌러주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선의 굵기들이 존재를 하고, 여기서 이제 내가 적용하고 싶은 선의 굵기를 선정해 주면 되는데, 제가 레이어를 설명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선에도 색깔을 주는 건 그 선이 이뻐 보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색깔이 바로 선의 굵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색깔을 변경했기 때문에 얘를 바꿔줄 일이 없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에서는, 나는 이 선에 특정한 색깔을 주기 위해서 색깔을 준 거고, 선의 굵기는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런 일은 없다. 라는 거죠. 뭐. 이게 이제 모든 제도, CAD를 사용하는 활용 방법이 모든 회사가 다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회사 한 3군데 정도 다녀봤는데, 3군데 다녀본 결과, 3군데 다, 똑같이 쓰더라. 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네럴은, 선의 이제 형태, 그 다음에 색상, 그 다음에, 선의 종류, 아니면 선의 굵기 같은 걸 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로우 헤드, 에로우, 화살이죠? 화살. 화살촉. 헤드니까 화살촉. 이렇게 보시면 우리말로 하면 화살촉이다. 라는 거죠. 화살촉의 모양을 이제 컨트롤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심볼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필드다. 라고 돼 있는데, 이제, 크로우즈드 필드는 닫혀있는 형태의 화살표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속에 이제 색깔이, 채워져 있다. 라는 건데, 딱 눌러보시면 이제 다양한 종류의 화살촉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원하는 형태를 사용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치수선에서는 항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로우즈드 필드를 써요. 닫혀있는 화살표에 속이 색깔이 채워져 있는 형태를 사용을 하는데, 뭐 회사마다 이것도 규정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시선 같은 경우는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이제 끝에 화살촉의 모양이 좀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뀌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살펴보려면 잠깐 나갈게요. 여기 세팅하고 여기까지 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치수를 지칭하기 위한, 못하게 치수를 지칭하기 위한 이런 치수에서는 일반적인 치수선과 똑같이 크로우즈 필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크로우즈드 필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부품에 품번을 적어준 품번, 저기 연결되어 있는 지선들은 보시면은 끝에 화살촉의 형태가 다르죠. 동그란 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거는 제가 일했던 근무 환경은 안 맞아요. 제가 일했던 근무 환경에서는,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는 저 끝에 아무것도 안 달려 있습니다. 화살촉도 안 달려 있고, 그런 동그란 점도 안 달려 있고, 그냥 선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물론 세팅이 가능합니다. MLS 가보면, 모디파이. 화살촉의 형태에 보면은, 논이 있죠? 논하면은 이제 끝에 아무것도 안 붙어요. 그래서 제가 일할 때는 만약에 저기 품번을 작성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저런 식으로 썼어요. 저런 식으로 썼고, 그 다음에 지시선의 형태로 치수를 기입하는 것 중에서도 제도법상에서 보면은 끝에 화살촉이 없어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제도 이론을 배우게 되면 이제 그때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 상세도를 표시해주는 원에 붙는 지시선 같은 경우, 원에다 라벨을 붙여주기 위한 지시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는 화살촉이 없는 게 맞아요. 물론 이제 그걸 화살촉 있게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더 신의성이 좋다라고 해서.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기본적인 제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는 원래 어떤 상세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상세도 부분을 마킹을 해주고, 동그랗게 원으로 이제 지칭을 한다든가 뭐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라벨을 붙여주는데, 그 라벨을 붙여주는 지시선에는 일반적으로 화살촉이 없는 게 표준입니다. 없는 게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도 없는 경우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만약에 저것처럼 이제 어떤 부품 품선을 지칭하는데 끝에다가 그 부품을 지칭한 걸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동그란 점을 달아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도트. 원 모양으로 이제 끝에 달려있는 것들이 있죠. 이것들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냥 도트라면 이제 저 도트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도트 딱 생각해볼게요. 엄청 커요. 그래서 저는 저 큰 도트는 별로 싫어하고요. 도트에 작은 게 있어요. 도트 스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저렇게 끝에다가 점을 붙여야 되면 도트 스몰을 많이 사용을 한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있는 사이즈는 당연히 끝에 붙어 있는 저 도트 또는 화살촉들의 이제 사이즈를 정의를 해줍니다. 크기를 정의해 주는데, 이게 상당히 애매해요. 애매해요. 자, 이걸 이제 크로우즈드 필드로 바꿔놓고, 자, 얘를 이제 지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표준 사용하시는 분들의 사용자들은 이제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은, 문자 높이와 동일한 값을 입력을 한다. 가 표준이에요. 가 표준인데, 말 그대로 표준이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표준인데, 일반적으로 1:1 도면 기준에서 문자의 높이는, 우리가 이제 KS 규격, 근데 KS 규격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KS 규격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고, 우리가 이제 자격증 시험 기반으로 한다면, 치수에 붙는 문자의 높이가 3.5거든요. 그럼 이건 치수에 관련된 선이니까, 3.5랑 똑같은 값인 3.5를 입력을 해요. 3.5. 이렇게 입력을 하죠. 그래서 이제 화살표의 사이즈를 해주는데,
3.5로 입력하고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MLD. 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전 시간에 저희가 작성했던 화살촉보다는 화살촉의 사이즈가 다소 작다. 예, 작죠. 왜냐면 전 시간에 작성은 기본 가지고 작성을 하니까 4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화살촉의 이제 사이즈를 바꿔줄 수 있다. 근데 이게 대체 그 3.5라는 게 대체 어디에 대한 사이즈냐? 이 화살표의 뭐에 대한 사이즈냐? 예. 그게 상당히 애매해요. 애매해서 이제 한번 화살촉에 대해서 이제 사이즈를 재보면, 자, 여기서부터 촉과까지 딱 재보면 요거 화살촉의 길이다 라는 거죠. 길이. 화살촉의 길이에 대한 사이즈다. 저 3.5가. 그러니까 화살표의 길이에 대한 사이즈를 정해주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치수 문자 높이와 동일하게 세팅을 한다. 사용하는 치수 문자의 높이와 동일하게 세팅을 한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지시선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게, 기본적으로 지시선도 이제 똑같은 치수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시선은 좀 지층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좀 약간 키워서 쓰는 경향도 있고요. 다양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뭐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MLS 돌아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3.5 치수 문자 높이랑 동일하게 세팅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실무 추세하고는 또 달라요. 요새 실무 추세는 화살촉이 좀 큰 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제 치수를 기입하다 보면, 많은 치수를 기입하다 보면 이제 치수 간의 이제 싸움, 공간적인 싸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화살촉의 사이즈가 크면은 좀 다소 불리한 경향이 있어요. 정리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난감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좀 설계하는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주는 방식이 뭐냐? 화살촉의 사이즈를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보다 다소 작게 잡는다. 도면에서 티가 안 나지 않을 정도로 좀 줄여서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사이즈 좀 줄여서 이제 사용을 한다. 그래서 2.5로 놓고 세팅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2.5로 놓고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다. 그러니까 이제 3.5가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도면을 한번 작성해서 출력해보고, 아이씨 2.5 너무 작은데 그럼 좀 키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뭐 이제 자기만의 값을 찾던가,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회사별로 규정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이즈 얼마로 하자. 이미 그 회사에서 먼저 일하던 선배들이 정해놓은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리더 브레이크. 리더 브레이크인데, 리더 브레이크는 우리 이제 전에 치수 기입할 때 나왔던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뭐냐면, 이제 비파괴 치수선, 비파괴 방식의 이제 치수선을 끊어주는 방식이 있었죠. 딘 브레이크. 딘 브레이크에 해당합니다. 딘 브레이크. 자, 그럼 리더 브레이크의 브레이크 사이즈는 뭐로 의미하느냐? 자, 우리가 딘 브레이크 명령을 실행을 해서 뭐가 있냐면, 이제 내가 이제 매뉴얼로 이제 끊기는 길이를 지정해 주는 게 있는데, 걔는 제외고, 걔는 어차피 내가 이제 끊어지는 길이를 지정을 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는 오토. 순수하게 겹쳐진 부분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되는 게 이제 오토죠. 오토. 네, 오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그 오브젝트가 겹쳐진 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끊어준다. 그때 이제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길이가 발동되는 게 뭐냐면, 브레이크 사이즈에 의해서 발동이 돼요. 지금 3.75로 입력되어 있는데, 이 내용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치수선 그려져 있는데, 여기다 제가 카피로, 라인으로 선 하나 겹쳐 볼게요. 자, 선 하나 겹쳤습니다. 수평선도 겹칠게요. 선 하나 겹쳤습니다. 자, 그리고 뭘 할 거냐? 딘 브레이크. 자, 그래 놓고 이 지시선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오토를 적용할게요. 그럼 자동으로 끊어지죠. 이 끊어지는 길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길이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저기가 얼마가 되느냐 한번 재보죠. 자, 끝점이 지금 안 잡히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그때 했던 OP 가서, 자, 이거를 끄고 apply, OK. 자, 그 다음에 재볼게요. 이 지시선 같은 경우는 딘 브레이크로 끊어진 부분도 안 잡히네요.
분명히 OP에서 설정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자, 끝점이 안 잡히니까 치수를 한번 깨볼까요? 깨니까 사라지네요. 그러면은 뭐 강제적으로 재는 수밖에 없겠죠? 모선랩을 끄고 대충 잴게요. 직교가 켜져 있는 상태였네요. 대략 보면 적진 끊어지는 게 3.75죠. 그러니까 이제 겹쳐진 기준으로 해서 3.75에서 반반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제 선을 끊겠다는 얘기죠. 예, 값으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게 이건데, 만약에 이제 이 끊어지는 길이가 너무 많이 끊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저 값을 줄여주시면 되는 거고, 내 생각보다 이제 덜 끊어지는데? 라고 한다면 좀 이제 넓혀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만약에 문자가 겹쳤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선택한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보죠. 치수 문자가 겹쳤다 라고 가정을 하고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 놓고 다시 딤 브레이크. 자, 하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하면 이제 이렇게 끊어지죠. 자, 여기서 이제 재보면 얘는 3.75가 아닌데? 당연하죠. 아까는 선이 없고 이제 글자잖아요. 그럼 이제 이 글자를 이제 사각 박스로 봅니다. 박스로 봐서 거기서 한쪽으로 3.75의 절반, 여기 한쪽으로 3.75의 절반,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저 벌어지는 간격을 조정을 할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딤 브레이크로 끊어지는 저 지선의 간격을 조정해줄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브젝트나 오토인 경우 자, 여기 있는 브레이크 사이즈를 통해서 조정이 된다. 그래서 얘를 줄여주면 줄어든다. 자, 그래서 1로 바꿔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저 딤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제 벌어지는 간격 자체가 너무 넓다고 생각하시면 저 값을 줄여주시면 되고, 이제 너무 좁다라고 생각하시면 저 값을 키워주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 치수선을 파괴하지 않고 끊어주는 딤 브레이크 명령을 사용을 할 때 끊어지는 정도에 대한 얘기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은 끝났죠. 그럼 리더 스트럭처. 네, 아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나눠서 들어갈게요. 나눠서. 그래서 요번 강좌는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알아본 건 리더 포맷, 기본적인 지시선의 형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다? 선의 형태, 그 다음에 선의 색상, 선의 굵기, 그 다음에 선의 종류, 그 다음에 끝에 붙은 화살촉의 형태, 그 다음에 사이즈, 그리고 딤 브레이크를 통해서 끊어지는 치수선의 길이를 제어해 줄 수 있다. 여기까지죠. 요 이제 리더 포맷에서 우리가 제어해 줄 수 있는 건 그 부분이다. 그런 거죠. 자, 오케이. 자, 클로즈 하고, 자, 요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탭에 대한 건 다음 강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